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사네의 이적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은쿤쿠 이적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벤 제이콥스, 공신력이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낮은 공신력을 가진 기자는 아니거든요. 이 기자가 은쿤쿠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첼시를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이미 은쿤쿠에게 접근을 했었다. 그리고 은쿤쿠 또한 바이에른 뮌헨행을 열망했었는데 당시 첼시가 6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 하나로 따지면 938억 원 높은 이적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행은 불발이 됐었다. 하지만 은쿤쿠가 이번 여름에도 바이에른 뮌헨행을 열망하고 있고 동시에 바이에른 뮌헨행이 안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잔류에도 열려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토트넘이 최근에 은쿤쿠의 영입을 문의한 상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벤 제이콥스뿐만 아니라 알렉스 크룩도 공신력이 높진 않지만 완전히 낮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기자도 은쿤쿠에게 토트넘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은 은쿤쿠가 프리미어리그에 남게 된다면 토트넘이 가장 유력한 구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은쿤쿠가 뛰는 자리는 최전방 공격수 내지는 왼쪽 측면 공격수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선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의 위치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은쿤쿠는 원톱보다는 투톱에서 굉장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은쿤쿠가 라이프치히 가장 잘했던 구단이잖아요. 라이프치히에서는 은쿤쿠가 최전방 투톱에서 왼쪽에 나왔어요. 라이프치히는 기본적으로 분데스리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술적인 철학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랑닉 감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4-2-2-2에서 앞쪽에 있는 요 네 자리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선수가 심지어는 스타일 자체도 비슷합니다.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보슬라이라던가 올모, 포르스베리, 은쿤쿠, 베르너, 실바, 폴센 이런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격을 할 때 가운데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안쪽에서 완전히 4명의 선수가 쏠려 있다가 여기서 공간을 향해서 모든 선수가 분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명의 선수가 측면으로 들어가면 한 명의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면 뒤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들어가고 혹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서로 스위칭을 하는 이 4명의 선수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공간을 찾아다니는 유형의 전술을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 라이프치히에 있는 공격수들도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오펜다, 셰슈코, 그리고 뭐 사비 시몬스 이런 선수들이 다 빠르고 측면 중앙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은쿤쿠가 라이프치히에서 잘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은쿤쿠는 최전방에서 버틴다거나 전방에서 상대 수비수와 싸우는 그런 플레이는 능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앞쪽에서 누군가 싸워주면 이 선수에게 수비가 쏠릴 때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전방에 라이프치히 선수들이 2명이 있고요. 2명의 선수가 달려나가고 있어요.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때 뒤에 있었던 은쿤쿠가 요 라인 사이로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공간 사이로 들어오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공간에서 은쿤쿠가 자연스럽게 세컨드 스트라이커 약간 최전방보다는 한 칸 낮은 자리에서 볼을 잡게 되고요. 여기서 심지어는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몸 상태가 라이프치히 시절에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본인에게 달려들면 여기서 과감하게 돌파까지 합니다. 돌파한 이후에 완전히 모든 선수를 제껴놓고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도 있고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베르너가 뛰어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수비가 2명의 선수에게 시선이 쏠려 있잖아요. 그 순간 왼쪽에 있었던 은쿤쿠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투입이 되면서 은쿤쿠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에서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은쿤쿠가 득점을 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한 명의 선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한 명의 선수가 내려오니까 은쿤쿠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다시금 측면으로 나가는 이런 동선이에요. 그래서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끌려 나온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쿤쿠가 여기서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완전히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또 득점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라이프치히 시절에는 정말 수많은 선수가 막 뛰어들어가니까 수비가 분산될 때 그 분산되는 공간을 찾아서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워낙에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이 운동 능력을 활용해서 빠르게 튀어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그런데 이런 역동성을 가지고 침투가 장점인 선수였는데 첼시에서는 왜 못했냐? 기본적으로 첼시에서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운동 능력 자체가 라이프치히 시절보다 확연하게 내려간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침투에 들어갈 때 몸이 안 따라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에서는 이번 시즌을 생각을 한다면 마레스카 감독은 기본적으로 4-2-3-1 형태의 전술을 쓰는데 여기서 쿠쿠렐라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백이 되고요. 이때 오른쪽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가면서 파머와 함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라인 사이에 들어오는 이런 전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두에케와 산초 혹은 네투, 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풀백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3백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측면 지역을 지켜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은쿤쿠가 측면에 나왔을 때는 측면을 넓게 써야 되는 역할인데,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겠지만 기본적으로 은쿤쿠는 측면에서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오는 동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침투형 선수인데 측면을 밟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잘 안 나온 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은쿤쿠가 니콜라스 잭슨의 자리, 요 이제 최전방 자리에 배치가 된다면 여기서도 일단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측면을 넓게 벌려주고, 그리고 파머와 엔소 페란데스가 요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할 때 마레스카 감독은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기를 바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버텨주면서 파머와 엔소 페란데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혹은 산초나 마두에케에게 연결해주는 이런 플레이를 니콜라스 잭슨이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은쿤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최전방보다 이 선에서 뛰는 게 더 어울리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원톱으로 썼을 때 이 마레스카 감독도 사실은 본인의 전술이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고 이 틀에서 벗어나면 마레스카 감독도 사실은 유연성이 약간은 떨어지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쿤쿠를 니콜라스 잭슨이 부상당했을 때 원톱으로 쓰는 순간 거기서 은쿤쿠가 그대로 니콜라스 잭슨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은쿤쿠가 아무래도 전술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잘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고 해서 마레스카 감독이 그냥 놔둔 건 아니고 어떤 전술적인 그래도 도움을 줬냐면, 은쿤쿠가 왼쪽에 나왔을 때 그냥 측면만 밟고 있으면 아무래도 은쿤쿠가 이렇게 측면을 넓게 쓰는 역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측면 돌파 이후에 크로스, 이런 것에는 그렇게 이 선수가 장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뛰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포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오히려 은쿤쿠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쿠쿠렐라를 붙여서 쿠쿠렐라가 직선적으로 올라오게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3백을 만들었던 경기도 몇몇 경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은쿤쿠를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면서 니콜라스 밑에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활용도 해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나왔을 때의 문제는 은쿤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콜라스 잭슨이 공간을 만들어도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잭슨이 공간을 뛰어나가면서 만들어줘도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잘하는 것도 이번 시즌에는 잘 못 보여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은쿤쿠가 전술적으로 마레스카 감독의 축구에서 측면이든 혹은 원톱이든 약간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파머의 자리니까 그 자리에 또 서기는 애매했고, 여기에 더해서 본인의 몸 상태도 큰 부상 이후에는 본인이 뛰어들어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의 침투 플레이가 잘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은쿤쿠를 영입을 했을 때 어디에 쓸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 메디슨의 자리, 요 자리에도 쓸 수 있고요. 손흥민 선수의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네의 이적설도 나왔던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대체 자원을 어느 정도는 찾아야 되는 시기가 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풀 시즌을 모든 경기 이제는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모두 소화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상태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대신에 나오는 선수가 오도베르, 솔로몬, 무어
이렇게 과거에는 정말 유망주를 영입을 해서 출전을 시키니까 마티스텔도 마찬가지고 손흥민이 안 나왔을 때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퍼포먼스가 좀 너무할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쿤쿠가 혹은 사네 같은 선수들이 왔을 때는 다른 위치에서 뛰다가도 뭐 사네 같은 경우는 오른쪽, 은쿤쿠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 요런 자리에서 뛰다가 손흥민이 안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뛰는 선수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은쿤쿠가 뭐 이번 시즌에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이 활동 반경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이런 유형이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왼쪽에서 가운데,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유형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동선을 기본적으로는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런데 현재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쓰는 전술과 비슷한 전술을 쓴다면 은쿤쿠가 어울릴 것이냐 이걸 봐야겠죠.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는 좌우 측면 이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뛸 때가 많고 이때 손흥민과 존슨이 넓게 벌리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혹은 안쪽으로 이제 수비가 쏠렸을 때 측면 공간을 쓰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 은쿤쿠가 손흥민의 자리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은쿤쿠의 움직임과는 약간 어울리진 않아요. 사실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과도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왼쪽에서 안으로 접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쪽에 우도기가 있거나 우도기가 올라오지 않을 때는 사실은 메디슨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길 때 메디슨이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측면에만 붙어있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건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 대신에 은쿤쿠가 들어오면 이 자리에서 은쿤쿠가 뛰게 될 텐데 은쿤쿠의 동선을 생각해봐도 은쿤쿠가 이렇게 측면에서 측면 플레이를 즐기는 선수 혹은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플레이메이커적인 선수의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플레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 또한 손흥민 선수처럼 왼쪽에서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오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 은쿤쿠가 배치된다? 라고 하면 은쿤쿠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마티스텔도 마찬가지거든요. 마티스텔도 이번 시즌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왔는데 이 선수도 왼쪽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인데 측면에만 붙어있게 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마티스텔이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맡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줬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은쿤쿠도 아마 손흥민이나 마티스텔처럼 저렇게 측면에 붙어있으면 본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잘 안 나올 것이다. 다만 은쿤쿠가 요 메디슨 자리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나오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낼 때 이때 침투에 들어가는 역할 요 역할로 은쿤쿠가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솔랑키가 또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메디슨이 라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좋은 공간을 메디슨이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할 때 여기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메디슨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뭐 보데글림트전에서 포로의 득점을 이끌어낸 장면 이런 장면들도 보면 손흥민이 끌어내고 솔랑키가 끌어내면 뛰어들어가는 메디슨 거기서 기회가 창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요 역할에 아마 은쿤쿠가 가장 잘 맞는 선수가 아닐까.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요런 장면이 좀 나온다는 거죠. 이 장면 보면 은쿤쿠가 이번에는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오히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모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올모와 은쿤쿠가 자리가 바뀐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측면으로 나와 있다가도 은쿤쿠가 올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패스를 보내주자마자 본인은 패스를 주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뛰어들어가는 은쿤쿠에게 올모가 패스를 보내주죠. 근데 요 침투 플레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패스가 들어가면서 은쿤쿠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를 이겨내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이번엔 최전방에 베르너가 있고 올모가 있는데 올모가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베르너가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은쿤쿠가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요 공간으로 움직이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은쿤쿠가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 수비가 달려와도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밀고 들어가서 득점까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그런 부상 때문에 떨어져 있었던 운동 능력만 살아난다면 메디슨 자리에 오히려 더 어울리는 자원이다. 다만 이제 메디슨이 토트넘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저렇게 침투하는 역할도 있지만 내려와서 이제 볼을 배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은쿤쿠가 오히려 좀 안 맞는 유형에 속해요. 이 선수는 뭐 공격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확실히 공격수에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빌드업을 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붙어 있을 때 메디슨이 약간 요 손흥민의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스를 공급하는 이런 플레이를 메디슨이 주도적으로 하죠. 근데 요런 역할을 하기에는 또 은쿤쿠가 앞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이지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배급하는 유형은 또 아니기 때문에 메디슨의 이런 플레이메이커적인 빌드업을 주도하는 이런 역할은 은쿤쿠가 조금 더 메디슨에게 밀리겠지만 앞쪽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역할은 메디슨보다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은쿤쿠가 온다면 손흥민 선수 자리보다 메디슨 자리에서 더 잘할 만한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은쿤쿠가 온다면 나쁘지는 않은 게 손흥민도 그렇고 메디슨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 풀시즌을 치르면서 부상도 있었고요. 부진한 기간도 있었어서 이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못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은쿤쿠가 메디슨과 손흥민 자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은쿤쿠가 이제 아까 첼시가 요구했었던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6천만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940억 가량 이 금액을 아직도 원한다면 사실은 토트넘이 영입하기에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애초에 메디슨과 손흥민이 있다 보니까 은쿤쿠가 지금 첼시에서 너무 부진해서 사실은 오자마자 뭐 주전급의 자원으로 평가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히 핵심 자원이 아닌 이상 이 정도의 금액을 토트넘이 쓰기는 일단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임대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은쿤쿠가 오게 되면 이제 멀티적인 자원으로 쓰기는 굉장히 좋은 선수다. 다만 이제 은쿤쿠가 여기서 잘할 수 있는 조건은 떨어져 있는 이 좀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은쿤쿠의 몸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데려오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